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8명이 동시에 선보인 지난 13일. 발표 전부터 현장은 달아올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등장한 겁니다. 윤 당선인은 그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은 왜 안팎의 논란에도 한 후보자의 발탁을 강행했을까? 두 사람의 인연은 2000년대 초중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SK 최태원 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을 구속하며 이른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손발을 맞춘 데 이어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낼 때마다 한 후보자는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참모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정치적 후폭풍이 거셌던 사건들에 잇따라 피의자로 입건되며 현 정권과 줄곧 대립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고 고발 사주 사건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그를 독립운동가처럼 수사해온 사람이다. 중앙지검장을 해선 안 되는 거냐고 말해 중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의 하마평이 올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을 단행한 겁니다. 여기에 한 후보자 발탁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무력화시킬 카드로도 해석돼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정부 여당의 의중이 반영된 상설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공약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이신점심으로 수사지휘가 필요 없는 결국에는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혹시 수사를 하진 않을까. 그리고 검찰 인사나 권한 행사를 통해서 강제되거나 아니면 유도되진 않을까. 그것이 이제 우려된다는 것이죠. 실제 검찰 출신 장관들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도 마찬가지. 오래전부터 법무장관의 한 후보자를 염두에 둔 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실의 핵심 기능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 등을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 왕장관이네. 대통령에 의한 검찰 직할 통치, 검찰공화국 완성이란 비판과 우려까지 쏟아집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 선배이고 더욱이 법무부 장관까지 일선 수사를 하던 사람을 앉혀놓게 되면 결국은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다시 정권이 통제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의 친분에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수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친구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재 경북대 의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몇 해 전 이곳에 학사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온 딸은 2017학년도, 경북대 공대 출신 아들은 2018학년도였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의 부원장과 병원장이었습니다.
당시 학사 편입 전형은 1차에서 대학 성적과 영어, 서류 전형, 2차는 면접과 구술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800점 만점 중 500점은 경북대 의대 교수들의 주관적 평가로 채점됩니다. 면접 구술 시험은 심사위원의 재량 권한이 컸던 것 등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친이 병원장이라서 당시 학교 내에서도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두 자녀가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편입 시험에 반영됐습니다. 계속되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특히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커졌습니다. 편입 전형에 제출된 아들의 학술 논문 2편. 다른 공저자는 모두 석박사들이지만 정 후보자 아들만 유일하게 학부생입니다. 그는 논문 자기기술서에서 심부름꾼이 되기 싫어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선배들이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기도 하고 최신 논문도 번역하면서 저는 연구실의 심부름꾼이 아닌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러나 한 공저자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아이디어 같은 것도 뭐 직접 내고 그랬나요? 아이디어는 저희가 원래 랩실에서 진행하고 있던 거를 같이 참여해서 했던 걸로. 아들은 병역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2010년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이었지만 5년 뒤 다시 4급 판정을 받아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첫 신체검사 뒤 척추 협착 진단이 나와 재검을 받을 때 의사가 다시 CT를 찍어 4급으로 적법하게 판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CT를 찍은 곳도 경북대 병원이었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은 또 경북대 학부 시절 19학점이나 수강하던 학기에 교내 연구센터에서 2달간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력도 남긴 걸로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몹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하지만 2017년부터 4년간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한 학생 중 부모가 의대 교수인 사람은 정 후보자의 두 자녀들이 유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제 자녀의 입학 사실을 교수님들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또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딸에게 만점을 준 교수들이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아들이 입학하던 2018학년도부터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도입된 배경엔 당시 의학 전문 대학원들이 많이 없어져 오갈 데 없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 권고 비율보다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왜 늘려 뽑았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판정이 왜 하필 경북대 병원에서 이뤄졌냐는 의혹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혜 없이 공정한 판정이었다면서 별도의 검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해명에도 논란은 여전하지만 인수위 측은 두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 적선동,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3층짜리 단독 주택입니다. 1989년 장인에게서 3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뒤 10년간 월세를 줬습니다. 두 곳에 각각 5년씩 빌려주고 10년간 받은 월세는 무려 6억 2천만 원. 한 달 평균 500만 원 선입니다.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선물을 믿고 주는 건데 뭔가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의문의 거액을 낸 세입자는 모두 미국계 대기업이었습니다. 통신사 AT&T와 정유사 엑슨모빌입니다. 당시 AT&T는 특혜 시비에도 휘말렸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 진출을 노리며 한국통신교환기 사업에 입찰해 200억 원대 사업을 따냈는데 참여 자격과 기준에 못 미쳤던 겁니다. AT&T는 당시 규정에도 없는
한 장짜리 견적서로 236억의 통신기기 물량을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었습니다. 월세를 주던 10년간 한 후보자는 상공부와 청와대, 외교부 등을 오가며 통상 관련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고액의 월세가 외국 기업의 로비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 후보자는 외국인 임대 전문 부동산에 맡겨 임차인이 누군지도 나중에 알았다며 청와대 등에서 개별 업체 관련 업무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를 둘러싼 더 큰 논란은 따로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정부 요직을 수시로 오갔던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뒤 8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 다시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발탁됐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되돌아가 4년을 보내다 이번엔 두 번째 총리로 공직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직과 로펌을 수시로 오가는 이른바 회전문 관행의 전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의 비밀, 그것을 로펌과 그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고액의 보수를 받고 로펌도 또 이익을 받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김앤장에서 일한 총 5년, 받은 고문료는 19억 원이 넘습니다. 법조인도 아닌 한 후보자가 법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주고 거액을 받았을까? 한 후보자가 고문이던 2002년, 김앤장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를 대리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 연루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주육천을 남기고 먹튀할 수 있도록 먹튀를 도와준 것, 그것은 모두 이 땅의 관료들 그리고 그 관료들의 뒤배후 조종자 김앤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외국 투자자에게 자문을 해줬을 뿐이라며 론스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역할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그거는요. 제가 어차피 청문회에서 다 진솔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뭐 좀 기다리셔도 되고.